제 영상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3편 영상 서울대생 초딩 책목록에 있는 초원의 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자 로라 잉글스 와일더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오래전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원작인 초원의 집 시리즈 8권을 아이 초딩 때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당시에는 8권까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9권까지 출판되었더군요. 드라마는 각 편마다 뚜렷한 기성전결로 심히 각색되어서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지만 실제 원작은 미 대륙의 대초원에서 자연에 맞서는 용감한 개척자 가족의 일상적인 기록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드라마와 책의 공통점은 배경과 인물 정도이고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빌려온 책을 우리 아이가 소파에 엎드려서 기대서 열심히 읽는 것이 좀 의외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추위가 닥칠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초원의 집 6권 기나긴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800년대 말 미국 대평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초원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로 지평선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타는 듯이 뜨거웠습니다. 노라는 물을 길어 코르크마개로 단단히 막고 아빠가 일하고 있는 근처 밭으로 날랐습니다. 노라가 물동이를 가져가자 아빠는 기계를 내려놓고 이제 살 것 같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노라는 풀밭에 앉아서 다시 일을 시작한 아빠가 근처 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근처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풀 베는 기계가 너무 비싸서 아빠에게는 일꾼을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꼬맹아, 넌 아직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도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곧 14살이에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꾸나. 네가 도와준다면 우리 힘만으로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햇빛과 뜨거운 바람이 뱀풀을 금방 말려주었습니다. 아빠와 로라는 근초를 줄지어 늘어놓았다가 모아서 커다란 근초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와 로라는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말려놓은 근초다발을 아빠가 갈퀴로 찍어 근초틀 안으로 던져 올리면 노라는 근초를 밟아 다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뜨거워졌고 근초를 밟아 다지는 노라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오까지 아빠와 로라는 근초를 모두 날라다가 쌓아 올리는 일을 끝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눕자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노라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아빠는 큰 늪의 거칠고 키 큰 풀들을 베어서 근초를 만들었습니다. 큰 늪의 풀은 다른 곳에서 벤 풀보다 더 무거웠지만 노라는 발로 세게 밟으면서 아빠를 도왔습니다. 근초 틀 위에서 보니 큰 늪의 웅덩이 가장자리에 근초더미가 하나 더 남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건 근초더미가 아니라 사양쥐의 집이었습니다. 사양쥐의 집은 노라의 키보다 더 컸습니다. 사양쥐는 마른 풀을 잘게 끊어 진흙과 섞어서 회반죽처럼 만들어서 그것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사양쥐 가족이 지금 저기 두껍고 조용한 벽 안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사양쥐는 잠에서 깨어나 밤하늘 아래 깜깜한 초원으로 나옵니다. 노라는 사양쥐 집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회반죽 집벽은 바람과 햇볕에 데워져서 뜨거웠지만 두꺼운 진흙벽으로 둘러싸인 집안은 어둡고 시원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자고 있을 사양쥐를 상상하자 노라는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맹렬한 추위가 닥쳐올 것 같구나. 어떻게 아세요? 노라가 물었습니다. 사양쥐가 집 벽을 두껍게 만들수록 겨울 추위가 매섭단다. 사양쥐가 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것을 본 적이 없어.
노라는 사양쥐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단단하고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와 베어놓은 풀을 바짝 말리고 있었고 이글거리는 해가 얇은 옷에 감싸인 어깨를 태우고 있는 대청원에 서서 노라는 얼음과 눈보라의 혹한을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빠, 사양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양쥐들은 알아. 아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겠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란다. 노라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있는 양심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게 두시지. 그게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의 차이점이란다. 사양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노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지만 사양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분명해. 사양쥐들은 저런 종류의 집을 지어야 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사양쥐가 다른 종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해. 하지만 인간은 온갖 종류의 집을 지을 수 있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집이든 지을 수 있지. 그 집이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지 못한다면 그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니까. 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젖혔습니다. 가자, 꼬맹아. 해가 나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드는 게 좋겠다. 태양은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초원의 집을 읽을 때 던져볼 수 있는 질문 팁입니다. 아빠는 왜 다가올 겨울이 엄청나게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빠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다른 창조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나요? 사양쥐가 혹독한 겨울 추위에 대비해 집을 두껍게 지었다 하더라도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